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말은 참 많았는데 황교안 전 총리 드디어 등판하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기자회견 열고 자유한국당 입당 선언한다고 하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지만은 황 전 총리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편에 날렸습니다. 공직을 떠난 후 1년 반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딱 한 가지 같은 말씀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입당입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대 출마해서 당권을 지게 되면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공천권도 쥐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총선을 자기 책임으로 치르게 되죠. 거기서 성과가 나면 뭐 대선 주자 자리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거고요. 네. 뭐 대선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항상 1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숫자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낙연 총리 다음 정도 보수층으로 보면 1등 한 지가 꽤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당대표 도전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뭐 이낙연, 황교안 이 사람들이 왜 센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황교안 전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써보지 않은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전히 안 써본 카드죠. 근데 전당대회 나오면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검증을 받겠지만 이 전당대회라는 장은 좀 애매한 게요. 써봤느냐 안 써봤냐는 것은 선거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총선에서 통할 거다, 대선에서 통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된다면은 전당대회 강점이 있을 거고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면은 생각보다 조기에 이제 사그라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시험대에 서겠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이제 황 전 총리가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합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제는 구체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무대에 서겠다고 한 거지만은 네. 질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하나는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요. 쉬운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문 쉽죠. 아, 그렇죠. 이건 네. 비판하면 되니까. 네,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외교 안보도 걱정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골라 잡아서 하면 돼요. 그중에 대답을. 그럼 어려운 질문은 뭐예요? 본인 그리고 이 보수층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컨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야 말을 아끼느라고 그랬는지 뭐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한국당 내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시켜야 되느냐. 거기서도 대답해야 될 것이고. 네. 단마진 뭐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받았는데 이게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설명해봐라. 예. 검찰을 떠났다가 법무장관이 되기까지 뭐 그 시기에 한 달에 1억씩 벌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변호사 하면서. 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럼요. 달라지겠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한다면은 황 전 총리는 보수층에서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근데 시기별로 자산 순위 1순위는 많았어요. 뭐 꼭 보수 진보 떠나가지고 반기문, 고건 이런 등등.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췄느냐? 지금으로서는 황 전 총리가 그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부터 봐야죠. 예, 내일 되면 뭐 아마 조금 이제 첫 번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산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흔히 말하는 주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 뭐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뭐 첫날부터 별로였고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비공식적으로 나는 다르다 이런 말을 좀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은 그래도 언론 노출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외신 기자들로부터 까다로운 대답 질문 많이 받았는데 와 되게 저 사람 노련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름 뱀장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치 질문에서는 탁탁 막혔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 쌍수를 들어도 환영하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비판 목소리가 높아요. 그럼요. 어쨌든 시험대에 서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